여기에서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PPT로 가봤을 때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요게 요 예제고요. 요 예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익스텐지 키워드를 받아서 컬러 포인트를 new 해갖고 생성을 하잖아요. 객체 생성을 이렇게 하죠. new 컬러 포인트.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상속을 받은 클래스, 즉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두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객체를 만들면은 어떤 것부터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익스텐지 키워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져야지만 이 객체를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먼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얘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이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이런 거 있죠. 이제 형변환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형변환이 아니라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얘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객체 생성이. 찍어보면 이제 뭐 1번 아니면 2번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답안을 말씀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겠지만, 답안을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게 먼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즉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기억을 하신 다음에 아까 거길로 가셔서 코드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질문이 나왔었던 건데,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생성자는 그러면 실행이 되면 어떤 거를 먼저 객체를 만들 것이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는 컬러 포인트 객체를 만들 것인데, 그럼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그 객체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의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면 이 안에는 슈퍼라고 하는 이 생성자를 부르는 이 키워드, 이 생성자를 부르는 이 슈퍼 키워드가 생성자를 불러서 먼저 부모의 생성자를 실행시키고 부모의 객체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자식의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적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제 삽입을 해줘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얘가 없어도 동작을 하겠죠. 얘가 없어도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성자를 쓸 거면은 다 쓰고 말 거면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기본 생성자를 어디선가 쓸 수 있다란 말이죠. 이게. 근데 내가 모든 코드들을 이렇게 다 직접 써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내가 쓰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만약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만들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버린다. 그래서 쓸 거면 다 쓰고 쓰지 말 거면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거를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하고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요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이걸 쓰면요, 즉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었는데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고 안 쓰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안 쓰는 그런 컨트롤이 다 완벽하게 안 된다고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이게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작성하지 않는 코드에서 이 객체를, 기본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적지 않아도 가능하다. 적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드리면은 이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를 이제 안 쓰고 요거를 다 이제 주석을 만들어 버리면요, 이게 이제 생성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지고 슈퍼라고 하는 생성자까지 같이 이제 호출이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버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 있었던 값은 다 초기화가 돼서, 그렇죠? 자바가 초기화해 주는 거죠. 초기화가 돼서 0, 0 이제 널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널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슈퍼 키워드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객체가 뭐가 먼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PDF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부모 클래스거든요. 부모 객체, 부모 클래스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제 이 자식에서 부모 것을 부르면은 그대로 이제 부모 것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부르는 거 대신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 대신에 이 쇼 포인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그대로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슈퍼, 그렇죠? 슈퍼 키워드 이용해서 슈퍼가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슈퍼 점 이렇게 해서 쇼 포인트 이렇게 해서 불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메소드를 불러내는 것이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XY를 호출하고 싶다, 이 쇼 컬러 포인트에서 XY 값을 호출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슈퍼 점 이렇게 해서 슈퍼 점 X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슈퍼 점 X 또는 슈퍼 점 이렇게 해서 Y,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슈퍼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죠. 마치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데, 슈퍼를 써주는 이유는 X, Y가 이게 부모로부터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를 써주면 조금 더 파악하기 쉽죠. 이 부모 클래스를 모른다고 했을 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미처 보지 못했을 때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쓰면 이거 부모 거구나, 이거 부모 거네, 이거 부모 거네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슈퍼를 써주면 더 좋습니다. 네. 부모 클래스의 필드에 프라이빗으로 써놨는데도 슈퍼점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했던 거,
프라이빗으로 했던 것을 이제 그 프라이빗의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보완을 하는 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거죠.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던 거 한번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슈퍼점 키워드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Is not visible. 프라이빗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프라이빗은 예외가 없어요. 프라이빗은 예외가 없어. 슈퍼점 X. 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20.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내가 그 자식한테 주는 건데 자식한테만큼 좀 허락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다른 사람은 그 접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준 건데 프라이빗을 막으면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안 배웠었던 이 프로텍티드로 두게 되면은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두면은 가능해진다. 근데 이게 이제 프로텍티드가 상속한 거, 같은 패키지 내에서 있는 그 클래스도 접근 가능하고, 상속한 거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상속이 했다면은 이게 이제 접근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그거라서요. 요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그잼 클래스, 이그잼 언더바 프로텍티드, 이그잼 언더바 프로텍티드. 부모 클래스를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스포, 그 다음에 int pub, int diff, 그 다음에 int pro, int private, 그죠? private 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서브 클래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exchange super,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를 이제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그 다음 void set 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super 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supe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sub new super 객체를 만들었으니 숲은 펍에도 접근 가능하고요, 그렇죠? 펍에도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sub은 df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pro에도 접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private에도 접근이 가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객체 만든 거랑 상관없이 이제 뭐 이게 상속 관계니까 슈퍼 해갖고 뭐 펍이나, 그쵸? 펍 슈퍼 해서 데프나, 슈퍼 해서 프로나, 슈퍼 해서 뭐 프라이도 다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퍼블릭이면요 이렇게 가능하죠. 지금 저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디폴트도 가능한 거. 이거 디폴트거든요. 아무것도 안 적을 거예요. 디폴트 가능합니다. 근데 프라이빗으로, 맨 마지막에 프라이빗이거든요. 프라이빗으로 두시면, 프라이빗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내 자식이지만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프라이빗은 내 자식이지만 그래도 물려줄 수 없다. 그리고 자식한테는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거죠. 프로텍티드. 자식한테는 물려주겠다. 그래서 얘는 퍼블릭, 그죠? 퍼블릭이면 다 되죠? 모두 공개 상태인 거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한 자식. 그리고 프라이빗은 외부로부터 차단이죠. 차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쉘 포인트 익스텐즈 포인트. 다른 패키지 있으니까 임포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임포트를 해주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패키지면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패키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른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클래스죠. 셋 해갖고 여기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봅시다. p new 포인트. 그 다음에 포인트를 열어서요.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요거 위에 거,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추가. 포인트를 열어서 요 블록 잡은 것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P라고 하는 클래스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당연히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 P.df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같은 패키지만 가능한 건데, 포인트, 이 쉐이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쉐이프 포인트는 지금 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같은 패키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p. private pri,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는 거죠. 프라이빗이니까. 근데 P.
그죠? 프로. 그래서 슈퍼점, 그죠? 프로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가능하죠. 112를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서 상속했으니까 가능하다. 그죠? 프로텍티드는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슈퍼점 키워드로 이 포인트에 있는 값을 이제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P 점 요거는 이제 P 점 프로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안 되죠. 요거는 같은 패키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같은 패키지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슈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받은 것을 꺼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 거죠. 여기 또 뭐 있지? 111, 111, 114, 119, 911 할까요? 네.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이거 같은 패키지 아니잖아요. 같은 패키지. 그래서 슈퍼 펍 이것도 되고요. 슈퍼 펍 111. 그 다음에 슈퍼 데프 안 되죠. 이거 안 되고 슈퍼 프라이빗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슈퍼 프라이빗은 뭐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뭐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거 디폴트는 이게 이제 같은 패키지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은 패키지.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프라이빗이니까 안 되는 거. 네, 상속한 경우 슈퍼점 프로는 되고 퍼블릭은 뭐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됩니다. 퍼블릭 말 그대로 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요 PPT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접근 지정자 4가지. 퍼블릭 했었고, 디폴트 했었고, 프라이빗 했는데 이번에 한 게 프로텍티드. 상속관계 수열 즉 접근 지정자는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다. 슈퍼 클래스의 프라임 멤버는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예외가 없다. 자식도 예외가 없다. 그렇죠? 자식도 예외가 없어. 클래스 내에서만 좀 허용이 가능한 거다.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멤버는 패키지 내 모든 클래스 접근 허용하다. 그렇죠? 패키지 내에만 가능한 거죠. 디폴트는 퍼블릭은 그냥 다 허용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내 모든 클래스 접근을 허용하고 다른 패키지 있어도 슈퍼 클래스 프로텍트 멤버면 이제 이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의 프로텍트 멤버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코드로 봤던 것을 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코드로 봤던 걸 글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그 매핑을 해보셔야 되겠죠. 매핑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얼마나 어려울까봐 이 그림으로도 또 다 이렇게 다 그려져 있네요. 그쵸? 그림으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림만 봐도 되네, 그쵸? 그림만 봐도 친절해, 그쵸?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요 그림으로 우리 그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했고요. 프로텍티드 하면은 이제 상속받은 패키지가 달라도 포인트가 패키지가 달라도예요. 패키지가 달라도 프로텍티드면은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패키지가 달라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 및 실행. 호출은 서브 슈퍼 순으로 되고 실행은 슈퍼 서브 순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요거 여러분이 컨스트럭터 ex라고 작성을 하고 요걸 그 위에다가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생성자 A, B, C 순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간의 호출 및 실행 관계를 우리가 그 코드로서 알아볼 수 있는 예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속 관계에서의 생성자, 서브 클래스 생성자 작성 원칙, 서브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서브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 생성자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까 글로 나왔었던 게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어갖고 자동으로 컴파일러 서브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짝을 맺는다 라고 해서 부르게 되면 그 위에 거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거 부른다. 그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 슈퍼 소괄호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생략이 돼서 여기서 부르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면 오류가 날 수 있다. 그죠? 왜냐면은 만들 거면 다 만들고 안 만들 거면 다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들다 말았잖아요. 그쵸? 만들다 말았네. 아니 만들 거면은 기본 생성자부터 쭉 만들어야지 왜 만들다 말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슈퍼 B에서 슈퍼 소괄호 한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불렀는데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슈퍼 한 다음에 요거 이 매개변신 생성자를 부를 수 있도록 전달값을 넣어준 다음에 부르면 얘를 부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의 영향을 안 받아서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만들면 다 만들고 만들면 다 만들고 안 만들 거면 하나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게 여기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만들다 말았으면 만들다 만 것만 써라. 내가 의도치 않게 기본 생성자를 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쉬운 건 만들면 다 만들고 안 만들 거면 하나도 만들지 말아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또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개변수 생성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니다 여기 기본 생성자 만들었으니까 여기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소괄호가 이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 생성자를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디스랑 다르게 상속관계에서 쓰는 디스면은 자기 자신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였는데 슈퍼면 상속관계에 있는 것 중에서 부모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스랑 거의 똑같은데 상속관계에서 쓰는 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들이 지금 여기 슈퍼로 해갖고 다 나오고 있어요. 슈퍼 X.
만약에 여기서 기본 생성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오류가 안 나게 하려면 슈퍼 X 해갖고 X 값을 이렇게 하면은 요 위에 거를 이제 호출하니까 오류가 안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코드로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미 그 우리 포인트하고 컬러 포인트에는 이미 적용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보면서 이해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을 바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다.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양성과 이어집니다. 다양성. 이제 상속은 끝났어요. 상속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고 그다음에 상속을 왜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코드의 재상수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계층적 분류 같은 거, 그죠? 계층적 분류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의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상속이고 이 상속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성의 시작이 이제 바로 요겁니다. 사람은 생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람은 생물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요. 뒤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요. 다양성의 시작, 투사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까지 하면은 객체가 끝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